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제시문 라마에 제시된 역사에 대한 입장을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라와 마, 역사. 자, 역사가 실제 개념이자 동시에 성찰 개념으로 수렴되면서 내용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역사 자체라는 것을 경험하거나 인식하기 위해 신이나 자연 혹은 운명 또는 행운 같은 역사 외적 존재들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 역사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기 자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관장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는 역사라는 생각이 집합 단수 역사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오랫동안 역사는 도덕적 가르침과 정치적 교훈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 모음집에 불과했으나 점차 반복 가능한 모든 모범적 사례로서의 성격이 제거된 역사 자체가 성찰과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여 역사 철학과 역사학이 탄생했다. 단락 내용은 간단하죠? 이전의 역사와 오늘날의 역사, 그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주체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역사, 집합 단수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랑케는 역사는 더 이상 교훈을 가르치는 수단이 아니며 이례적인 개별 사건들 속에 내재한 역사 자체의 보편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 서술을 중시했는데 이런 생각은 이미 18세기 계몽사상가들에게서 발견된다. 집합 단수 역사 개념은 이들의 이론적 성찰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역사 자체를 진보라는 하나의 역동적이며 통일적인 전체로 파악하여 역사를 도덕 개념에서 과정 개념 내지 운동 개념으로 변모시켰다. 즉 역사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진보의 과정, 즉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역사는 시간적으로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괄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라달락에서는 역사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점 보여줬고,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바뀐 관점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맨 끝에 역사 도덕 개념도 아니고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진보의 과정, 끊임없이 변화하여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마달라.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목적은 벌써 냄새가 나죠? 그치? 저 조선시대 때 역사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을 재단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쓰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선왕들, 선왕, 먼저 선대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가를 바탕으로 지금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 벌써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위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가는 과정, 이례적인 진보의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은 편찬 의도 자체가 예전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배우기 위한 겁니다. 다시 자,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목적은 군왕의 언동과 정사를 기록함으로써 시정을 논하고, 자, 시정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시사적인 것 이런 게 되겠네요. 풍속을 기리어 후세의 거울이 될 만한 것을 전하는 데 있었다. 그런 만큼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이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기록의 자세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또한 사료를 편찬할 때 사관이라는 관직의 독립성은 물론 역사기술에 대한 비밀성도 보장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왕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는지 못 봅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자체는 편년체이며 편년체는 뭡니까? 연단위 구성으로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세종 1년, 세종 2년, 세종 3년 이런 식으로 본문, 세주, 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주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세주는 본문 아래 작은 글씨로 두 줄씩 조판하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보충 설명이다. 사론은 보통 사신은 말한다 등으로 시작하여 특정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논평을 곁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사론을 바탕으로 쓴 사서들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서술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논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전왕이 승하하면 보위를 잇는 다음 왕이 편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거의 당대사나 다름없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당대의 사관들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어떻게 평하는가를 엿볼 수 있어서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어떤 가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요. 라와 마에 제시된 역사에 대한 입장을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뻔한 겁니다. 자, 라에서 얘기한 것은 뭐였어요? 라에서 얘기한 것은 역사라는 것은 정리 한번 해볼까? 역사라는 것은 어때? 집합 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체의 역사예요. 주체의 역사. 자기 자신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합적인 것이지만 단수, 개인들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과거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서술을 중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역사 자체의 보편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과거가 어떻게 됐느냐. 즉, 더 이상 교훈을 가르치는 수단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적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고 사실의 기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대비이기 때문에 라와 마의 대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역사에 대한 특징, 속성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쭉 보면은 도덕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도덕 개념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례적인 진보의 과정. 이렇게 됩니다. 자, 이례적이라는 것은 뭐야? 반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보의 과정, 이게 무슨 뜻이야?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얘기네요. 그치?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에 대한 개념, 라 지문에 나타난 역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에 나타난 역사의 개념을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후세의 거울이 될 만한 것을 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후세의 거울이 될 만한 것을 전함. 자, 그러면 후세의 거울이 될 만하다. 얘는 뭡니까? 교훈적인 수단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치? 또 도덕적인 게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것을 쓰는데 굉장히 세세합니다. 세밀한. 이건 여기다 들어가야 되겠네. 세밀하게 역사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라에서는 주체 자기 자신에 대한 것, 그래서 집합 단수, 개인의 역사 이렇게 봤지만 여기는 조선왕조실록은 개인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이건 왕조네, 왕조. 그렇죠? 왕조의 역사. 이 말은 뭐예요?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 중심이란 얘기죠. 그치?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편찬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논평도 들어갑니다. 그치? 네 번째 특징, 사신의 논평이 들어간다는 점. 그쵸? 요 정도 구분할 수 있겠다. 질문. 그럼 이제 대비하는 글을 쓰면 되겠지. 한 400자 정도로 써볼까요? 요렇게. 뭐 여기는 한 4덩이 정도 되니까 50자씩. 여기는 대충 한 75자씩? 아닌가? 아니네.
65자씩 68자 뭐 알아서 나누기 하시고 시작. 무엇이 필요하냐?